네, 안녕하세요.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계 방식에 의한 소득세 계산하는 거를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이 소득세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작년까지는 제가 자기가 ARS로 신고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장부 작성을 하라고 얘기가 나왔다. 근데 이제 장부 작성을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장부 작성을 이제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신 분인데 잘 해결을 해드리긴 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왜 작년이랑 다르게 올해는 ARS로 이렇게 한 번에 끝낼 수 없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ARS로 끝낼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바로 이제 추계에 의한 신고 방식인데요. 추계라는 게 뭐냐면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이제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소득과 소득세를 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곱해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인정을 해주는 거냐? 그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달라요. 업종에 따라서 몇 퍼센트의 비용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다른데, 요것도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요거를 이제 국세청에 보시면은, 이제 홈택스에 보시면은 매년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도 세금 신고가 가능한 거냐? 예, 그렇습니다. 개인만 가능하긴 하지만 정말로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계에 의한 세금 신고는요, 세법에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합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장부로 작성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과 또는 이렇게 추계에 의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누구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제 추계로 신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페널티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추계 신고를 했을 때 페널티가 존재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가산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매출이 내가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추계로 계산한 세금의 20%를 추가로 더 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괜히 이제 불필요한 세금이 더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페널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것도 이제 직접 매출에 따라 다른데요. 직접 매출에 따라 추계로 인정되는 그 비율이 점점 감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예를 들면은 내가 작년 매출이 3,600만 원보다 낮다. 또는 이제 3,600만 원과 1억 5천 사이에 있었다. 또는 1억 5천보다 높았다.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음식점을 한식 일반 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 업종 코드가 52101인데 요거에 대한 단순경 비율이 89.7%입니다. 내가 만약에 22년에 매출이 3,600만 원보다 낮았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89.7%를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작년 매출이 3,600과 1억 5천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89.7%를 그대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71.16%밖에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1억 5천보다 높았다라고 하면은 요번에는 더 낮아져요. 그래서 64.98% 정도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냥 비율로 계산하면은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1억 원일 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면요. 만약에 내가 89.7%를 그대로 인정받을 때는 61만 8천 원의 세금이 나와요. 그런데 71.16%를 적용받았을 때는 367만 9,20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1억 5천이 넘어가지고 그 비율을 64.98%밖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479만 1,600원에 대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71.16%랑 64.98%는 이제 가산세 20%까지 추가로 부담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내가 직전 연도 매출에 따라서 추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점차 감소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페널티가 점점 좀 세지는 느낌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추계로 했을 때 받는 페널티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페널티가 또 있어요. 이렇게 추계로 신고를 한다는 건요, 일정 비율의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은 일정 부분의 소득을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그 적자를 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내가 만약에 작년에 내가 적자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쌓아놨었는데 그 적자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요게 이제 추계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세 번째 페널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페널티인데요. 네 번째, 낙장불입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추계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추계로 신고하는 것보다 장부를 작성하는 게 더 유리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나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네 번째 페널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하면 처음부터 장부를 작성을 했어야 되는 거지. 물론 이렇게 페널티가 있다 그래서 추계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추계를 신고를 오히려 이제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추계 신고를 추천하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셀프 신고자입니다.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을 때 ARS로 이제 끝내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모두 체험으로 그렇게 끝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계로 신고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ARS로 신고를 해봤는데요. 버튼 한 3번만 누르면은 신고가 끝나더라고요.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그 추계 신고를 추천하는 두 번째 케이스는요. 고소득률자에게 추천을 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에요. 고소득률자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전에 한식점을 예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직전 연도에 1억 5천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단순경 비율이 64.98%밖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사용하는 아이템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인건비도 거의 안 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장부를 작성을 했을 때 내 매출 대비 원가율이 그러니까 총 비용이 50%가 채 안 되는 거지. 이럴 때는 차라리 뭔가 이렇게 가스세를 부담을 하더라도 그냥 추가로 신고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페널티를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로 신고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위험 회피자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추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딱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가산세를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따른 세무적인 리스크는 전혀 없어요. 그냥 세금만 내면은 이거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비용을 넣지 말아야 될 걸 넣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왈가왈부 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를 하시면은 그냥 끝난다.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추계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할까요? 뭐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영준의 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